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대체로 말하면 인생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월풀. 감사 스마일이 2배 긍정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인데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나날이 좋아져라. 네, 이 좋은 말을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날들이 나날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 앞서서 신분당선 섭부 연장,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간만에 정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만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어제 JTBC에서 See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See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진 않는데 이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라는 19호 가수님하고 61호의 가수님께서 두 분이서 이제 콜라보로 듀엣으로 했었던 이 파트였는데 제가 이 방송을 갖다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19호 가수님하고 61호 가수님의 이런 JTBC의 Seeing Again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꼭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시청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영상은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분당 섭부 연장이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정말 예타가 통과될 거라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침에 이런 또 신분당 섭부 연장 이야기를 드리냐면 참 너무너무 아쉽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분당 섭부 연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결론을 드리면 지금 강남에서 신사 구간을 지금 개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개통을 못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용산에서 삼성 구간이 개통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중요한 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물론 0.5, 0.36 그다음에 뭐 AHP도 0.5가 넘질 않았는데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히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알림을 갖다 주신 분들은 정말 나날이 좋아질 것이고 복도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마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분당 섭부 연장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링크를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해서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3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KDI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 보고서를 갖다 입수를 했습니다. 2023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신분당선 섭부 연장 용산에서 삼성 건설 사업 그런데 보니까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섭부 예타 발표는 8월 제 기억으로 한 20일 전후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9월달로 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출문은 기획재정부 장관 기하로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장 조동철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진을 보면서 KDI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을 보면서
좀 KDI 한국기술연구원은 외부 연구진을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님,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부 연구진을 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으로 지금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좀 의구심이 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검토위원은 아주대학교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했다라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다들 이 철도 투자 교통과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지도에 뭐 삼성 용산 구간 예측했던 노선은 다 맞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틀렸던 건데 신분당선 차량기지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금동 쪽에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신분당선 차량기지가 조금 더 공릉천을 넘어서 이제 들어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자촌 사거리가 아니라 신도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S3 차량기지가 아니라 정차역은 신도중학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독발역이라든지 상명대라든지 경복궁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효창공원 압력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도 투자 교통 개발과에서 그 만들어 놨던 것들이 뻥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목차에 보시게 되면 요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요, 그다음에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그리고 여러 가지 총 사업비 운영비라든지 대체 투자비, 잔존가치, 연차별 투자계획, 그러니까 교통 수요 측정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 교통 수요 측정은 조금 코로나가 또 생겨서 2020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2023년도에 삼송역이라든지 뭐 원흥역이라든지 지충역을 가서 보시면 이건 분명 추정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편익 산정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지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관심 있고 또 사람들에게 꼭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갖다 받아보고 정말 이 요약 부분만 정말 읽어봤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스마일이 뭐 변명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싫어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결과에 겸허히 수용을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은 정말 많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사업 계획도 변경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도의 차량 기지가 원래는 광교 차량 기지가 이제 광교 차량 기지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광교 차량 기지의 용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신규 차량 기지 확보 계획을 추가로 제출했고 또 열차 운행 계획 같은 경우에도 1대1의 비율로 계획되었으나 이제 변경 사업 계획에서는 급행열차가 제외되고 전 구간 완행열차로 또 계획이 됐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한 6천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또 낮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비용을 해가지고 GTX-A가 독바이 서울역 구간 하부를 병행 통과를 하는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정거장 입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니까 꼼꼼하게 잘 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제가 틀렸던 부분 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초에 저는 신원동에서 우남 아파트의 1단지하고 2단지 사이 쪽으로 해가지고 차량기지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차량기지는 보니까 통일로 톨게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초에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다가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가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데랑 좀 다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신원동에 뭐 그 지하차도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신원 마을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이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신분당선 요금이 너무너무 또 비싸져가지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보면 신분당선 연계 노선 현황에 보시게 되면 삼송 3호선이 환승이 되고 독바이 6호선, 경복궁 3호선, 시청 2호선과 뭐 1호선 그리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8개 정도의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6호선 효창공원 압력을 해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 1호선과 4호선이 또 환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촘촘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환승이 안 되는 게 3개 역이 있거든요. 신혼마을역하고 은평뉴타운의 1역, 2역만 지금 환승이 안 되고, 나머지는, 상명대가 또 환승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연계 노선까지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혼마을역, 그 다음에 삼송역, 진관중역, 신도중역, 독바이역, 상명대역, 경복궁역, 시청역, 서울역, 표창공원 앞역 해가지고, 이렇게 서북부 연장 정거장은, 철도 투자교통개발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역사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하반부에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제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이제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는데, 빠르면 내년에 이제 실시계획이 들어갈 것 같고, 늦어도 이제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용산에서, 신혼마을, 저는 조금 더 파주까지 또 연결을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날피셜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팩트는 어찌됐든 간에 신분당 서부 연장이 용산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어서 41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신분당 서부 연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차량기지도 이제 별도로 용산에서 이제 광교 차량기지로 이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차량기지를 또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S0부터 해서 S9까지 이렇게 용산역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의 정차역을 갖다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S4부터 해서는 GTX-A하고 서울역 구간은 말 그대로 GTX-A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로 그 GTX-A 그 선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또 공사를 탈 계획도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3호선이라든지 GTX-A가 같이 중첩되고 경제성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신사에서 용산까지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분당선 예타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밤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 마음도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안으로 해서 일단 여기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양주시 장읍면 3마리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정말 그 BC값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 참 더더욱 이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의구심이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용산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끝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사업 위치는 용산역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신원마을입니다. 여기가 삼송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원마을도 삼송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오금동 타운하우스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삼성지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광역철도 신설이고요. 19.38km, 정거장은 10개소, 차량기지는 1개소, 중량전철로 해서 13편성으로 해서 6량으로 1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시 구간 국비 지원은 50%, 경기도 구간 국비 지원은 70%,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업 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최초에 1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 2조 4천억 정도로 2조로 조금 더 늘어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상비라든지 시설 부대 경비, 예비비, 차량 구입비 합계로 해가지고 더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BC 값은 사업 계획서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C 값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5가 안 되고 0.3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너무 낮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 AHP도 0.325로 AHP가 0.5만 넘어왔어도 정책성 평가가 넘었어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낮아도 통과됐을 수 있었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 AHP 종합평가를 수행한 분과위원들의 총평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등 제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중요한 교통 혼잡 및 편의성 측면에서는 본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GTX-A 3호선 여기에 저는 또 서부선까지 또 들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기존 또는 신규 노선과의 중복성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노선인가요? 그러니까 분당선하고 신분당선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중복이 되는 노선이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는 강남역을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역을 가서 이제 동탄 용인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은 신사에서 강남으로 내려가서 판교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상당히 기대되고 은평 삼송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사업 노선이 기존 및 신설 노선과의 중복성을 언급하면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다. 본 사업이 이제 되려고 하면 신분당선 신사에서 용산 구간 완공이 전제되어야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신분당선에서 이제 신사에서 용산 구간 추진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사에서 용산 구간만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용산에서 서북부 삼성까지 연장은 다음에 또 논의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분과위원님들의 총평도 기존과 신규 노선과의 중복성 및 신사 용산 구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게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 평가에 나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좀 말 그대로 이제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분과위원회 총평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가자 A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L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평가자 A 서울 지하철 3호선 GTX-A 노선과의 중복도가 다소 높은 노선으로 보이며 이용권 확대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본 사업은 신분당선 용산 신사 구간이 선행되어야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예타 이후에 사업 추진 시에 선행 사업의 변경사항 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또 본 사업은 재정 사업이지만 본 사업 구간과 연계되는 신분당선 기존 구간은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이 혼용되어 있으므로 실제 열차 운행 시에 요금 정산 등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용산역과 독립문역 구간의 우선 시행 검토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평가자 시님께서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평가자 2님은 서울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 애로 해결에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 개발 사업, 신도시 3기 등에 연계되는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서 빠졌는데 양주시 장읍면 3마리도 이제 곧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장읍면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양주시 리영 일대도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택지구가 택지지구가 또 조성이 되거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서북부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평가는 신분당선 용산 신사 구간 사업 동시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인 바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추진도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용산까지 추진을 했는데 용산에서 머물거나 또 용산까지로 해서 용산에다 차량기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광교 차량기지는 이미 용산으로 올라온과 동시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또 후매실 구간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고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 삼송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또 이제 용산 미군 부대 이전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왜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느냐. 저도 이제 용산에 이제 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용산 미군 부대가 완벽하게 이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지금 이게 개발해 나가는 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용산 미군 부대가 확실하게 이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들어간과 동시에 또 분명히 용산에서 머물러지지 않고 서북부까지 그리고 저는 파주 금천까지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최근에 지금 신분당선 요금이 상당히 또 비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그 운영 사업자인 두산 주식회사 두산 쪽에 있는 두산 쪽에 있는 그런 네오 쪽에 있는 그런 사업 시행사에서도 분명히 신분당 석부 연장을 조금 더 요구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 그리고 파주시의 인구가 삼성에 와서 환승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3호선으로 급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GTX A만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너무 또 혼잡도라든지 밀집이 되기 때문에 3호선에 대한 그리고 신분당선은 또 용산으로 또 가기 때문에 경복궁이라든지 물론 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밀집을 갖다가 또 분산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증가,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걸 통과를 못했다. 그러나 일단은 정책적 분석보다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가 높다고 판단됐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5호선 예타 면제처럼 엄밀히 따지게 되면 경제성으로 따지기보다는 정말 이 정책성 그리고 서북부에 있는 200만 더 나가서 서울시에 있는 교통의 소외지역에 있는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더 나가서 이제 종로 쪽에 있는 평창동 구기동에 있는 주민들의 이런 삶의 질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및 한양 구성 및 강남 2도심을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다.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진입 및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신분당 석부 연장은 다시 재추진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위원님들의 이런 분과위원회 총평을 갖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다소 시간이 늦어지지만 제가 더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광교 중앙역에서 이제 호매실 구간은 아마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예타 통과가 2020년에 했거든요. 그럼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4년 만에 21, 22, 23, 24, 4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못 받고 있고 착공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빨라야 2025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용산에서 삼성 구간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광교 중앙에서 소매실처럼 4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은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하루속히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산에서 삼성 구간은 정말 예타 면제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강하게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리고요. 물론 내년 4월에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앞으로 또 3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신분당 석부 연장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예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졌지만 지금 경제성도 빠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 지하철 3호선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구파 발행, 대화행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GTX-A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GTX-A는 서울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파주 운정이라든지 일산 킨텍스에 있는 분들이 서울역으로 갔다 오를 경우에는 GTX-A를 타겠지만
용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GTX A를 안 타고 신분당선으로 오게 되면 딱 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간도 환승하는데 시간도 더 절약되기 때문에 더 좋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한강 이남을 갖다가 더 교통망을 촘촘히 하는 게 아니라 한강 이북,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또 한강 이북에 더 많은 이런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세워야지만 이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소외받는 지역이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의 또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경기 남부, 그다음 경기 북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교통이 만약에 이게 다 확충이 난다라고 하면 누가 그러니까 경기 남도에 가서 살고 뭐 서울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펼치시는데 한번 반영을 해주시란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이 철도 투자 교통 개발과에서 이 이야기했던 이 노선이 여기에서는 점선으로 되어 있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노선들이 정말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됐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행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분당 섭부 연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분당 섭부 연장은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하루속히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하루속히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고 착공이 되기를 감사스마일 오늘도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신분당 섭부 연장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즐거운 또 주말인데 행복한 주말 되시고,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따뜻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